안녕하세요. 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부들부들하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아마 1학기 때 했을 겁니다. 했던 그 문화의 그 뒷부분 2학기 때 합니다. 다시 교과서를 156쪽으로 앞으로 쭉 되돌아가 봅니다. 이게 바로 대중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매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다 매체입니다. 말도 매체예요. 말도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그대로 뭐 텔레파시로 이렇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라고 하는 음성 언어라고 하는 매체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책과 같은 이거 문자, 이것도 인쇄물, 이런 것도 매체죠. 그래서 이 인쇄 매체로 또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매체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대중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무작위로,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아무나 들어라 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매체고요. 매스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과 정보를 확 뿌릴 수 있는 매체, 이게 바로 대중매체가 되겠죠. 이 대중매체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신문, 그렇죠? 신문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난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 일단 나온 이후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방송도 나오고, 지금은 이 방송도 옛날처럼 그 공중파 방송, 그러니까 KBS, MBC 그런 공중파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블 방송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올렸는데, 선생님 만약에 이 영상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이상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세계적으로 갑자기 유명해지면은 이게 뭐 1억 뷰, 2억 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이 이야기가 한꺼번에 1억 명, 2억 명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그 말로 전달하던 시절, 글을 써서 전달하던 시절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확산 속도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바로 이게 매스 미디어, 혹은 그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의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을 합쳐가지고 매스컴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스 미디어, 매스컴의 시대. 현대 사회는 바로 이 문화가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생각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을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어른한테 배웠잖아요. 어릴 때 이게 가정교육, 뭐 밥상머리 교육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영향을 받고 집안 어른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말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는 말이나 행동 중에 부모님한테 배운 거하고 어디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에서 보고 배운 거하고 어느 게 많은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거 등등을 보면서 부모님과는 관계없이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사회에서의 매스 미디어가 문화에 가지는 큰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대중매체. 오늘날의 그 대중매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쌍방향입니다. 자,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유튜브의 차이는 뭘까요? 그죠?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송 프로를 다 만들고 나서 보고 난 다음에 시청자 게시판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생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생방하면은 여러분 막 바로바로 댓글로 막 얘기하면은 댓글 보면서 방송 진행자가 예 고맙습니다, 예 기부 많이 해주세요, 예 질문 들어왔는데요 이래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하고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이 서로 실시간으로 의견을,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옛날 미디어, 대중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중들에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쏟아내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민주화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옛날 같으면은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어떤 식의 방송을 할지는 그 방송국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 시청자들하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게 그렇죠. 그 시청자들 요구에 따라 가지고 방송 내용이나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쌍방향적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특징이 사회적 연결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방송이나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이 작품이 히트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입소문이 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미있다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 바로 이 입소문의 역할을 이제 인터넷과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그거 재미있대. 그러면 친구의 친구가 만나서 재미있대. 친구의 친구가 만나서 재미있대. 이러면서 퍼지던 게 오늘날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하면은 교과서에는 또 뭐 누리소통망이라고 써놨네요. SNS라고 합시다. 이 SNS를 이용하면은 순식간에 1000만, 2000만으로 확 퍼지는 거, 온 세계에 퍼질 수도 있어요. SNS 세계에서는요, 2다리, 3다리만 건너가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하고도 만납니다. 제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일 때 저 오바마하고 패친이었어요. 트럼프는 내가 패친 걸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책임감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서 잘못된 소식을 갖고 왔어요. 잘못된 소식을 가져와가지고 틀린 얘기를 퍼뜨렸는데 이게 하는 사이에 갑자기 1억 뷰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나는 순식간에 1억 명에게 틀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이런 틀린 얘기가 단지 사실관계가 틀렸다 정도면 괜찮을 텐데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라든지 성차별적인 이야기라든지 혹은 특정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SNS를 이용해 가지고 이 쌍방향 퍼뜨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정보가 굉장히 빠르고 많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는 그 옛날 어느 때보다도 더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 굉장히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대중매체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가족이나 학교나 혹은 또래 집단이나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 조직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대중문화. 자, 대중매체라고 하는 거는 이 매스미디어는 누구에게 전달할지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냥 확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도 뭐 학생문화, 뭐 귀족문화, 무슨 지식인 문화 이런 식으로 계층이나 신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확 퍼져나가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여유가 있는, 좀 먹고 살만하고 좀 남는 게 있는 계층들이나 즐길 수 있는 거였는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대중매체가 있기 전 같으면은 극장에 간다거나 뭐 오페라를 본다거나 뭐 연극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따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야 되는 건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특히 유튜브 시대예요. 선생님은 저기 유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단이나 발레단의 공연을 앉아가지고 월 7,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쓰거든요. 월 7,900원만 내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대중문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역할도 하게 되죠. 하나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각 계층별로 혹은 각 민족별로, 각 집단별로 좀 다양하게 만들어질 문화가 어떻게 될 수 있죠? 한꺼번에 1억 명, 2억 명씩 퍼지니까 옛날에는 사람마다 나름 좋아하는 노래 장르도 갖고 다르고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노래 장르도 다를 수 있고요. 좋아하는 책도 다를 수 있고요. 이러면서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중매체 힘이 커지고 대중문화가 확대되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뭐 1억 뷰 뭐 우리나 뭐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대중문화는 모든 문화를 획일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갖고 뭘 만들거나 하지 않아요. 뭘 생각을 하고 만들까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는 쪽보다는요, 현재 사람 수준에 아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화를 즐기면 즐길수록 조금씩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즐기면 즐길수록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거나 혹은 그보다 좀 더 바보스러워진다면 이 대중문화는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비평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이든 유튜브든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거든 간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문화 콘텐츠를 2개를 선정합니다. 2개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각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콘텐츠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인 생활과 수준이 이렇게 향상되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정도 수준을 즐기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대중매체 덕분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렴하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만만세! 이런 프로그램 하나. 또 하나는 반대로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다. 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저속한 행동이나 말을 퍼뜨린다거나 혹은 혐오라든지 차별 같은 것들을 막 퍼뜨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자꾸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프로그램 하나, 이 2가지를 선정해서 그것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훌륭한지, 어떻게 해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산할 것인지, 혹은 이것의 나쁜 영향력을 어떻게 막거나 순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같이 작성하는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 중간중간에는 각 프로그램에서 따온 그 캡처 사진 혹은 링크 이런 것들을 적절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2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